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 올린 영상에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전기안전관리자를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데, 공무나 시공 쪽에 가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냐면 전기안전관리자도 그, 어느 회사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그 역할들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발전 플랜트의 그 오너로서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는 오너로서 하는 회사는 자기네들이 직접 이제 전기 사업자 같은 경우 직접 자기네들 자체 인력으로 선임을 해서 그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 또 O&M 조직이 별도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O&M 조직에서 운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예방 점검 관련된 부분들 요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전기 안전 관리자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역할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O&M 조직에서 제가 하는 역할들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기 안전 관리자는 그 조작 관련된 데도 입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O&M에서 이제 그런 조작 관련된 절차들을 직접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선임만 걸어놓고 이제 법적 책임만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일반 건축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 설비보다는 다른 일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저는 선임은 걸려있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높은 월급을 주면서 전기안전관리자로서만 딱 남겨놓지는 않아요. 어느 회사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게 다른 쪽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이제 건물 제가 이제 그, 그 내용을 보면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직접 조작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 가면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좀 바쁘겠죠. 그리고 잡다한 일들도 많이 해요. 아파트에 있는 전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뭐 선임도 걸려 있지만 뭐 아파트에 관련된 시설, 전기 시설 관련된 것들도 자기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그 계량기를 가지고서 그 세대별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역할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이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무고시를 직접 수행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직무고시를, 전기 안전관리와 직무고시를 직접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점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이제 설비부서나 이제 정비부서에서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서류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할 적에 전기공사 쪽이나 공무 쪽을 했을 적에의 역할이 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전기 쪽에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변전 설비를 자재를 갖다 온 걸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 점검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핸드오버 받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법정 정기검사들을 이제 정기검사 업무를 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제 빌딩 같은 데 가면 형광등 형광등 가는 경우도 많아요. 형광등. 그 다음에 콘센트 공사나 이제 사무실이 이제 막 계속 옮기잖아요. 옮기면 이제 콘센트 공사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기 이제 뭐 트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원인 이제 절연저항 체크하고 이제 매거링을 하죠. 그 다음에 핸드 터닝 한번 해보고 전동기가 이상이 있으면은 뭐 베어링을 갈든 아니면 전체를 예비품이 있으면 전체를 갈든 뭐 그런 업무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 시설물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빌딩이면 빌딩에 이제 있는 전기 시설물, 공장 같은 데 있으면 공장 같은 데 있는 전기 시설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 포스코 제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시설물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공정에 있는 전기 시설물들도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들이 상당히 바쁘겠죠. 병원 같은 경우도 또 특수해요. 우리 일반 건물에 비해서는 이제 수술 설비들이 들어가 있고 의료기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는 것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정기안전관리자를 뽑을 적에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정기안전관리자가 그냥 선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겠지만은, 병원 같은 데는 병원 선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또 플랜트 같은 경우 플랜트에 선임 경력이 있는 사람들, 저같이 이제 발전 플랜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못해요. 솔직히 똑같은 전기 시설이라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선임을 뽑을 적에 어떻게 하겠어요? 발전소에 선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발전소에 선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 건물을 가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근데 일반 건물에 있는 사람이 발전소나 다른 화공 쪽에 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설비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공족이나 그 전기 수변전 설비가 고작, 전기실에 있는 전기 설비가 고작이에요. 물론 이제 뭐 특수 설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연구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 설비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펌프류에 들어가는 전동기, 그 다음에 뭐 유니트에 들어가는 펜코일 같은 것들, 그다음 전식 설비들, 그 다음에 그 조명 설비, 자동 조명 설비들, 그 태양광 설비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건물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싱글 라인을 봐야 되는데, 싱글 라인이 일반 건물보다는 훨씬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뽑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거기 위에 조직이 좀 갖춰져 있으면은 또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임 경력에 일반 건물 관리로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일단은 그냥 전기공사업체 들어가서 나 아니면 공모를 해서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기안전 관리는 또 발주 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전기 시설에 대해서 뭐 예비품들이나 뭐 이렇게 정비품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발주 업무도 업체랑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 업체에서 일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공무 쪽에 있으면 잡다한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또 경험이 또 전기안전관리자를 할 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이게 공무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이게 생각하는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정별로 있으면은 그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다 공무가 하는 거거든요. 그 공무는 이제 기업체에서 봤을 때 공정관리도 물론 하지만은, 이제 잡다한 윗사람들 업무 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취합해서 하는 역할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 사항들을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정에 이제 분야별 공정에서 하지 않는 다른 그 남은 업무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바쁘고,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는 알진 않아도 되지만은 그래도 흐름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상 이제 공모나 선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막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포인트가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얘기했을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일을 할 적에 공무나 시공적 경력이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물어본 건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라는 거,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도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 포커스가 달라진다. 이게 분야가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 공장이냐 건물이냐 아니면 어떤 플랜트에 들어가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 수정 용량을 가지고서 자가용 전기 설비, 일반용 전기 설비, 그 다음에 사업용 전기 설비,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큰 틀로. 그리고 사업용 전기 설비는 용량 얼마에 전압 얼마, 그 다음에 그 일반용은 얼마, 자가용은 얼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선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 설비, 그러니까 저 발전소나 송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자체 직원이 무조건 선임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임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량이나 전압별로 이제 전기 기사가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전기 산업 기사가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호사는 무조건 전기 기사가 주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2.9kV의 무한대 용량까지 가는 거는 전기 산업 기사도 되고요. 저희 같은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전기 산업 기사는 선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345kV에 이제 부연 설명하면 345kV에 그 수전 용량이 발전 용량이 941메가와트예요. 엄청 크죠? 941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과 전기와 기계의 선임이 필요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보조 인력을 한 명씩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기 안전관리자 주선임이 한 명이 있고 보조원이 2명이 선임을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도 주선임이 한 명이 있고 보조원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안전관리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이 한 명, 각각 한 명, 기계 전기 한 명, 그 다음에 보조원이 2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이 기계 3명, 전기 3명하고 총 6명의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용량이 저희 같은 경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제가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제 저희 발전소의 용량이 좀 500메가와트 이하인가 그러면은 주선임 한 명에 보조선임 한 명이면 돼요. 기계 전기. 그럼 4명이면 되는데 저희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선임하라는 법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6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요. 근데 이 일은 기계보다는 전기가 메인으로 하긴 합니다. 발전소도 뭐 주설비는 기계가 크긴 하지만은 결론은 법 자체가 전기 사업법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모든 게 리딩을 하게 돼 있어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